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가사 서비스 자격증을 따면 수리나 청소 업무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신호부 씨. 야시로 봉행이 가사기술 교육 및 시험을 시행하는 건 주민들의 원활한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야. 아, 여행자. 맞아. 지금 야시로 봉행의 가사기술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 토마 씨가 그러는데 연수를 마치고 시험을 통과하면 야시로 봉행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준대. 일자리를 찾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신호부 씨의 능력이라면 자격증을 따는 건 손쉬울 거야. 과찬이세요. 사실 저는 걱정 안 되는데 아라타키파의 다른 사람들이 영 불안해서요. 형님의 저번 일자리는 아이사 대중탕에서 손님 등을 미는 거였는데 힘이 너무 센 나머지 손님들에게 상처를 내고 말았어요. 아키라는 한 달 전에 시무라야에서 꼬치를 구웠는데 한 꼬치를 구울 때마다 세 꼬치씩 먹어치웠고요. 옆에서 말리지 않았으면 시무라야는 그달 적자를 봤을 거예요. 마모루랑 겐타도 비슷해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우시 정도뿐이죠. 어차피 일을 안 하니까요. 네 염려대로야. 내가 물어보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라. 미안, 우리 또 잘렸어, 헤헤. 결론적으로 현재 나를 제외한 모든 아라타키파 멤버가 실직 상태야. 그래서 신호부 씨는 아라타키파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게 해주려는 거야?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끼리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서 붙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격증을 따보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지도해주면 성공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빈틈없는 계획이네. 그럼 신호부 씨, 지금 접수하겠어? 잠시만요. 가서 제출할 서류도 가져오고 형님한테도 말하고 올게요. 그래, 준비 다 하면 야시로 봉행에서 나한테 접수해줘. 내가 휴가 가기 전까지는 접수를 마감하지 않을게. 네, 최대한 서두를게요. 감사해요, 토마 씨. 똑 부러진 친구네. 네가 보기엔 어때? 오랜만이야, 여행자. 이번 가사기술 교육은 야시로 봉행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거든. 접수 업무를 끝내면 나는 장기 휴가를 쓰려고. 가주님께도 이미 허락을 받았어. 몬드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올 거야. 왜 그렇게 놀라? 아, 그러고 보니 내가 가족 얘기를 해준 적이 없구나. 우린 그냥 평범한 집안이야. 어머니는 몬드에서 나고 자란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기사셔. 시국령이 폐지된 후로 몬드와 이나즈마의 교류가 부쩍 늘어나서 나도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기 편해졌어. 한 번은 편지로 이나즈마에 무슨 술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이나즈마의 술을 꼭 보내달라고 하시지 뭐야. 몬드의 민들레주에 비할 수 있는 술이 어딨다고. 뭐 지금은 어머니도 고향의 술을 마시기 어려운 입장이지만 바르카 대단장님이 이끄는 원정대가 노드크라이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소집 요청을 받고 합류하러 가셨거든. 이번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집에 남기고 간 물건을 정리해야 해. 오랜만에 가는데 몬드성이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겠네. 넌 세상 곳곳을 여행하는 사람이니 기회가 되면 몬드성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알콜 사과주를 안 마신 지 오래됐는데 천사의 몫에 가볼까? 이나즈마에 없는 술을 사서 모두에게 선물할 겸. 위대한 누군가가 되려면 제일 먼저 어라? 쿠조님이 벌써 가셨네. 머리 아파하시던 걸 보면 또 약 드시러 간 거 아닌지 모르겠어. 마침 잘 왔어. 전에 너한테 말한 그 사건 전부 해결했거든. 그럼 아니면 쿠조님이 쉽게 사건 종결을 내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궁금하다는 표정이네. 전부 말해줄게. 상대가 너라면 구조님도 내가 사건 정보를 흘렸다고 뭐라 하진 않으시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범인은 헌책방을 자주 가던 학생이었어. 책 살 돈이 없어서 자주 여기에서 책을 읽었지. 어느 날 그 학생은 짝사랑하던 여자아이에게 고백 편지를 썼어. 몰래 여자아이의 책상에 넣을 생각이었지. 하지만 너무 부끄러웠던 나머지 결국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편지를 그대로 가져오고 말았어. 낙담한 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지를 구겨서 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또 마음을 굳히지 못해 편지를 쥐고 터벅터벅 걸어갔지. 그때 헌책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그는 잠시 고민을 뒤로하고 며칠 전에 읽다만 책을 읽으러 들어갔지. 그렇게 그는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할 고백 편지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맞아. 책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편지를 책갈피 삼아 끼워버린 거야.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곧장 편지를 가지러 갔지만 그 사이에 책은 팔려버렸고 사장도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어. 누가 보기라도 하면 끝장이다. 어떻게든 되찾아야 한다. 넋이 나간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심리적 궁지에 몰린 그는 전에 본 범죄 소설에 나온 방법으로 편지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어. 정말 재능이 있었던 건지 소설 속 범행 묘사가 너무 디테일했던 건지 아니면 요즘 이나즈마 성의 치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방법의식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이는 책에서 본 범행 방식대로 집에 침입하는 데 성공했고 온 하나미자카를 뒤집어놨어. 심각한 사건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도신들만 조사했었는데 사건이 계속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래서 쿠조님이 내게 이 사건을 맡기셨지. 사건이 복잡하지 않아서 해결은 꽤 순조로웠어. 내가 잡았다고 하긴 뭐해. 그날 봉행소의 한 도신이 기피해야 할 식인나무를 한 권 샀거든? 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범인이 목숨 걸고 찾아대는지 봐야겠다면서 말이야. 그리고 책을 펼치는데 바닥에 편지가 떨어졌어. 난 그 정체불명의 고백 편지를 읽고 사건의 전말을 깨달았지. 그 다음 나는 학당의 하교 시간에 맞춰 길을 가던 범인을 막아섰어. 당연히 하지. 날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리고 달아나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어. 도망치면 네가 짝사랑하는 여자애의 짝꿍에게 이 편지를 전해줄 테다. 그러니까 다시 얌전히 돌아오더라. 살짝 겁만 주려고 한 거야. 그런 무책임한 짓은 안 해. 아무리 어려도 범죄는 범죄야. 책임져야 할 일과 배상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범죄를 화려하게 묘사한 소설은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사소한 일은 위법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큰일은 없을 거다.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움트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바보가 되어버리지. 여행자, 너도 이런 생각을 해? 정말? 해도 상관없어. 실행에 옮기지만 않으면 위법은 아니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동행소로 돌아가 볼게.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거든. 이런 소동이 있었으니 한동안 쿠조님이 또 우리를 데리고 방범 교육을 하러 다니시겠어. 모방범이 안 생기면 좋겠네. 안 그러면 또 야근하게 될 거야. 농담 아닙니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최소한 용병 몇 명 정도는 데려가셔야 해요. 인원이 많으면 움직임만 느려져.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는 놈을 잡으려면 신속함이 생명이야. 하지만 거기까지 원래 계획대로 움직인다. 반드시 한 번에 성공해야 해. 네, 대풍기관님. 별거 아냐. 한 학자가 금지된 장치를 만들어 아카데미아를 탈주해서 우리 풍기관이 뒤를 쫓고 있어.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움직이려고 해. 계획은 이미 다 세워뒀어. 다른 풍기관들은 예정된 지점에 함정을 설치하고 나는 따로 움직이며 범인을 정해진 위치로 유인할 생각이야. 이번 범인은 아주 교활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뒤쫓는 풍기관을 여러 속였어. 몇 명은 심한 부상까지 입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걱정 마. 겁 많은 하이에나를 위협해서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할 뿐이니까. 감히 이빨을 드러낸다면 사막의 모래가 그자의 귀착지가 될 거고. 안심해. 이런 사건은 많이 처리해봤어. 사고는 없을 거야. 미안. 지금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네. 돌아오면 제일 재미있는 농담을 들려줄게. 최대한 빨리 해보겠지만 맞춤 제작은 시간이 더 걸려. 당신이 떠나는 날까지 완성이 안 되면 코마니아를 통해 배송해줄게. 좋아, 그럼 부탁할게, 사장님. 아니야, 사이즈를 상세히 적어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댄스복을 따로 한 벌 지어줄 수도 있어. 괜찮아. 이 옷들은 아가씨의 연습에 어울려주려고 사는 거고 평소에 내가 따로 춤출 일은 딱히 없어. 그래? 그치만 당신 아까부터 가게에 걸린 각종 댄스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데? 내가 보기에 당신은 실크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 웨이브가 들어간 짧은 치마에 소매랑 허리엔 띠를 두른 그런 스타일? 시선을 따라 간단히 관찰했을 뿐이야. 어때? 자기만의 특별한 댄스복을 원한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난 뭐라가 부족해? 아니야. 모라라면 충분히 있어. 그냥 다른 고민거리가 있나 보네. 동전 있어? 동전이라면 있긴 한데. 앞면은 산다, 뒷면은 안 산다. 한번 던져봐. 이건 아닌 것 같아. 사실 난 그냥 던져봐. 던지는 순간 당신 마음속의 답을 깨닫게 될 테니까. 뭐가 나왔어? 열어보지 않아도 돼. 만약 지금 앞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을 위해 새 옷을 살 때야. 무의미한 걱정 때문에 진심으로 원하는 걸 놓치지 않길 바래. 좋아, 사장님. 옷 한 벌 만들어줘. 그래, 자세한 건 가게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여행자, 너도 같이 차 한 잔 할래? 겸사겸사 네 사이즈도 측정해줄게. 그래? 알겠어. 그럼 옷 맞추고 싶어지면 찾아와. 가게 영업시간은 알지? 데이아 씨, 들어와.
그럼요. 역시 민들레주는 몬드 성께 최고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좀 더 마셔. 사과주랑 민들레주 말고 여기 칵테일도 아주 괜찮아. 난 개인적으로 오후의 죽음을 추천해. 케이아 씨 말씀이 맞아요. 그럼 메뉴 좀 볼까요? 여행자! 정말 몬드성에서 만났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왠지 묘하네.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기사가 나의 귀향을 환영해주다니. 아, 귀담아 듣지 마. 그냥 뭐랄까, 기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해서 정말 오랜만에 온 거거든.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물건은 다 정리했어. 중요한 증서랑 오래된 물건 같은 것도 전부 잘 보관해뒀지. 또 집을 오래 비우면 어디가 새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 청소랑 점검도 싹 마쳤어. 그렇게 한참을 정리하고 이제 막 일이 끝나서 바람 쐬러 나왔다가 케이아 씨를 만나게 된 거야. 기회되면 자주 놀러와 토마 씨. 명예기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올리케 씨 아들의 귀환은 언제든 환영이니까. 명예기사도 그렇게 생각하지?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케이아 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몬드성이 어디가 바뀌었는지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요. 별 말씀을. 올리케 씨는 내 기사단 선배기도 하거든. 그분의 가족을 도울 수 있어서 나도 영광이야. 게다가 토마 씨와의 대화는 무척 즐거웠어. 몬드 사람의 시선으로 들려주는 이나즈마 이야기는 문서나 자료에 적힌 것보다 훨씬 흥미롭더군. 더 듣고 싶으시면 편지를 주고받을 주소를 교환하는 건 어때요? 몇 마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요. 아, 좋지. 내 쪽은 페보니우스 기사단으로 보내주면 돼. 내가 보낼 땐? 이나즈마의 야시로 봉행, 카미사토 저택으로 보내주세요. 반나절 만에 고향에서 오랜 친구도 만나고 새 친구도 사귀었네요. 게다가 새 친구는 제 가족과도 잘 아는 사이라니. 오늘처럼 기분 좋은 날엔 술 한 잔 정도는 마셔줘야죠. 어디 보자. 오후의 죽음. 독한 술인가? 왜 그래? 아, 독한 술은 못 마시거든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서요. 아쉽네요. 좀 의외긴 하네. 올리케 씨는 주량이 상당하거든. 맞아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천사의 몫에서 열린 기사단 회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른들은 다 민들레주랑 사과주 같은 걸 마시는데 저만 무알콜 사과주를 마셔서 엄청 속상했어요. 그럼 토마 씨도 어른의 술을 따라 마셨겠구나. 아, 들켰네요. 옆에 있던 어른의 잔과 제 잔을 몰래 바꿔치기 했죠. 주방 옆 테이블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몬드성에서 자란 아이 중에 안 그런 애가 있을까? 나랑 다이루크도 어릴 때 그랬어. 역시 이런 건 몬드에서 자란 친구랑 얘기해야 잘 통한다니까요. 아무튼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이나즈마로 사과주를 보내주셨을 때 이제 다 컸으니 괜찮겠지 싶어서 다시 마셔봤거든요. 근데도 엄청 독하더라고요. 결국 남은 술은 전부 가문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다들 무척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작은 답례품을 주길래 전부 모아서 몬드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죠. 올리케 씨가 한동안 이나즈마 간식을 나눠주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구나. 아마도요. 케이아 씨도 드셨나요? 응, 난 경단을 받았는데 무척 맛있었어.
이건 야시로 봉행의 어느 친구에게 고마워해야 하려나? 경단이라면 아마 아야카 아가씨일 거예요. 가주님은 모둠 튀김, 히로타츠 씨는 주먹밥을 주셨죠. 술 2병으로 선물을 잔뜩 얻었다니까요. 토마 씨는 울리캐시를 많이 닮았네. 그만큼 좋은 사람이니까 선물도 많이 받는 거야. 토마 씨, 어머님이 노드크라이로 떠나실 때 기사단에서 소규모 환송회를 연 거 알아? 소규모라곤 하지만 천사의 목 1층이 사람으로 꽉 찼었어. 나도 갔었지. 털털하지만 세심하고 따뜻하면서도 상냥한 분이었어. 그분은 존경스러운 기사야.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하실 거야. 다음에 노드크라이에 편지를 쓸 때 꼭 전해드려야겠다. 이나즈마의 좋은 술도 한 병 보내고요. 그치만 오늘은 일단 무알콜 사가주부터 마실까요? 좋아. 가끔은 다른 걸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선배의 재미있는 일화도 듣고 새 친구도 사귄 기념으로 이 2잔은 내가 살게. 명예 기사 것도. 참, 전에 토마 씨가 이나즈마 요괴 얘기를 해주다 말았는데. 너구리 요괴와 여우의 내기라니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네. 사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실화예요. 나중에 이나즈마에 오실 일 있으면 야시로 봉행에서 절 찾아주세요. 제가 진짜 요괴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나즈마에선 오니와 텐구도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이나즈마로 여행 갈 날이 벌써 기다려지는걸? 오늘 술자리는 수확이 크네. 그럼 약속이에요. 이나즈마의 친구들도 케이아 씨를 분명 좋아할 거예요. 이번에는 케이아 씨가 절 챙겨주셨으니 다음에는 제가 꼭 케이아 씨를 대접할게요. 역시 모전자전이야. 올리캐시도 통이 크신데.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아무리 소꿉친구라고 해도 당신은 없어. 주량을 키울 필요가